reptilian의 기원. 우주는 없다. 지구 밖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탄생 배경.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신이 창조했을까? 우주의 어느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유인원을 강제 진화시켰다?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신은, 외계인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 지구가 중심이어서 모든 별들은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했을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 그 다음은 그들이 어떤 주장을 현실처럼 꾸며낼 것 같은가?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믿었던 그때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간단하다. 하늘을 보니 뭐가 반짝이는데 이를 별이라고 이름 지었고, 이 땅과 비슷한, 다르더라도 이렇게 발 디딜 수 있는 그런 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상상을 누군가가 했고, 인간들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은 이를 활용하기에 이른다. 누군가의 가설을 진실이라 믿게 만들었는데, 그 어떤 반짝이는 별에서 신이 지구로 찾아와, 외계인이 지구를 찾아와 인간을 그렇게 믿게 만들었다. 자꾸만 우주로, 다른 별들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UFO가 목격되었다. 외계인의 사체를 보관 중인 미국에 있는 51구역. 이런 많은 음모론과 신비론이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달에 인간이 발을 디뎠고 이제 화성에 갈 것이다. 지구는 오염돼 가니 온도도 상승하고 있고, 다른 행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들을 그곳으로 옮겨 살게 하겠다는 이런 말 또한 이제는 공상과학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꼭 그렇게 될 거라는, 아니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 또한 생긴 건 어떤 이유일까? 자, 우주가 존재한다고 확실시되는 것 같은 모든 정보들, 실제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은 단 한 개라도 있는가? 당연한 걸 또 아니라고 우기려고? 그러실지 모르겠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우주가, 다른 별이, 달이, 화성이, 이것들은 그들이 제공해주는 사진, 영상, 이것들을 보고 믿는 것 아닌가? 아니지. 어릴 적부터 자주 보던 만화, 게임, 이런 것들 속에 묻어나오는 우주, 우주인, 지구 침략,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영웅,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살았기에 우주는 존재한다고 오래전부터 당연하다고 믿게 된 거라 보는데, 우주가 기정사실이 되려면 하늘의 별들은 지구처럼, 아니면 태양처럼 실체한다고 믿어야 한다. 더더욱 믿게 하는 존재가 UFO이다. 인간들의 상상력의 한계는 인간처럼 생긴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것인데, 물론 어떤 아이는 바다처럼 물이 많은 행성도 상상했고, 그곳의 주인은 크툴루 신화 속 문어인간처럼 생겼을 것이다 하고 떠올려 보기도 했지. 외계인의 존재 또한 인정하는 미국, 이 강대국이 예전에는 그렇게나 외계인이 없고 UFO 또한 가짜라고 주장했는데 왜 그런 걸까? 슬슬 그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건 왜일까?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고 검색만 하면 다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는 촬영을 하였고, 거짓 촬영이든 진짜이든 간에 다른 이들에게 그 내용들을 공유한다. 외계인이 있다, UFO가 있다, 이런 내용 마구 떠드는 것은 그리 불편한 내용이 아니겠지만, 지구가 평평하다, 우주는 없다, 지구 위에 돔이 쓰여져 있고 남극에 못 가는 이유가 있다, 남극의 끝에 돔과 땅이 연결된 공간이 있고 거대한 높은 얼음벽이 있다, 하늘의 별이 조명인 이유, 트루먼 쇼가 현실인 이유, 이런 여러 정보 또한 대중에게 흘러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누군가는 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나름의 과학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했을 그 시기, 그때는 태양이 중심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죽임까지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태양은 지구를 돌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가?
정말 죽음까지 불사할 내용인가? 사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 어떤 헛소리를 하더라도 뭐 별일이 있겠나? 그게 진짜든 사실이든 음모론이든 그냥 괴짜 음모론자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끝나겠지. 자, 그들이 사실화시킨 것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예전에는 죽임까지 당했었고, 현재는 음모론자, 괴짜, 병신 취급받고 그냥 묵살된다. 주변 사람들, 친족, 지인, 여러 사람들은 그들의 정보를 현실, 사실이라 받아들인 상황이라, 그리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그들 스스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모자 취급하는 이상한 환경. 이 또한 역사를 쓰고 지구가 중심이었다 해서 태양이 중심이다로 바꾸고 이것들을 믿게 만들었던 그들이 원했던 분위기였을지 모른다. 그들이 믿게 만든 사실, 우주는 존재한다, 달에 인간을 보냈다, 화성은 존재한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으니 곧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구는 망가져간다, 우주의 다른 행성으로 인간들은 이사를 가야 한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늘에서 온 신, 다른 행성에서 전능한 우주인이 존재가 원시별에 와서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으로 보이는 그들에게 강제 진화를 시켜 인간이 탄생했다. 음모론이든 진실로 그들이 포장한 것들이든 모두 우주는 있다로 시작했다. 그래서 우주에서 어떤 존재가 왔다, 인간을 만들었다를 믿게 만들었다. 왜 미국은 UFO의 존재를 인정했을까? 우주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걸까? 우주가 없다는 증거를 자꾸만 찾아내서 그런 걸까? 그럴지도 모른다. 우주는 없다는 가정하에 떠들어 보려 하는데 괴고리에 괴소리 시작해볼게. 지상의 밝은 빛에 적응이 되지 않는 땅속의 존재들, 그들은 고기와 먹을 수 있는 풀을 얻기 위해 지상에 기계들을 보낸다. 지하에서 동물들을 사육하고 식물을 길러보기도 했으나 다른 형태로 변해갔고 지상의 것들에 비해 약해져만 갔다. 그렇다고 지하에 인공태양을 만들기엔 맞지 않았던 게 애당초 밝은 것에 민감했고 거의 빛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었기에 그냥 지상에 수많은 동식물들을 채취해오면 될 뿐이었다. 기계를 보내어 식물을 채취했고 동물을 사냥해왔다. 이때 기계만 보내면 좋았겠으나 관리자 한 명 또한 직접 지상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들은 정신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면 종족 전체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구조의 정신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식량을 위해 지상으로 나갈 때 꼭 한 명은 나가야 했어. 이 땅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상현상, 야생의 동물 중 이빨이 날카롭고 사나운 종들 중 머리가 크고 신체 능력은 떨어지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이들은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고 시간이 더 지나가니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 이를 신기하게 느낀 지하의 그들, 그래 지저인이라 하자. 지저인은 그 동물들을 다른 동물들처럼 사냥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지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에게 신행세를 하며 노예처럼 부릴 계획을 짜게 되었다. 지저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게 지상의 그들, 이제 이들을 랩틸리언이라 할게. 공룡과 같은 종이지만 두뇌가 발달해 도구 사용이 용이했던 랩틸리언족은 사납고 거대한 이빨을 지닌 공룡들과 정신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는 거대한 공룡들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다는 것인데 지저인들이 그들을 노예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어. 그래도 계획대로 지저인들은 월등한 과학력을 앞세워 관리자 한 명과 함께 랩틸리언족 앞에 나타났지. 반응이 신기했어. 랩틸리언 중 우두머리 되는 자는 지저인의 기계장치 앞에 서서 무언가 시도하는 듯 했지. 새로운 공룡무리인 줄 알았던 이 원시 부족은
뭔가 시도하다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 중 한 명이 크게 울부짖었어. 그러더니 모두 뿔뿔이 흩어지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멀리서부터 땅이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 거대한 물체들이 이곳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룡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뭐 우연이겠지 했으나 reptilian들은 거대 공룡 등에 타고 있었고 이들은 지저인의 기계를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모두 다 몰살시킬 기술이 있었지만 힘이 있었지만 이 공룡들의 reptilian의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관심 가졌던 지저인들은 더 관찰하기로 했다. 공룡들의 공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지저인의 기계. 한참을 지켜보다 본인들의 도시로 퇴각하는데 또다시 식량을 얻으러 가는 길에 같은 행동을 해봤다. 이상하게도 reptilian들은 또다시 거대 공룡들을 몰고 와 지저인들의 기계를 공격하게 되었어. 이때는 많은 공룡과 reptilian들이 사냥당했다. 이들의 사체를 식량으로 삼았는데 시간이 지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지상에 나온 김에 또다시 reptilian 앞에 선 지저인의 기계. 같은 행동의 반복이었다. 편하게 노예 삼으려 했는데 말을 들어 처먹지 않고 맨날 덤비는 reptilian 족속. 처음부터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reptilian을 또다시 연구해 봤다. 이들은 공룡과 어울렸다고 했잖아. 가족을 잃은 공룡 무리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 지저인의 기계가 그들의 가족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reptilian은 지저인들의 기계를 악마, 처단할 자, 적 이렇게 인식하여 전 부족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공룡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reptilian족은 지저인의 기계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게 되는데 지저인들은 reptilian족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노예화 시켜보려 했으나 이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다른 방법을 찾는 지저인. 지상의 생물 중 그래도 지능이 있는 원숭이를 택하여 그들에게 실험을 하였고 납치한 reptilian의 진화 상태를 파악하여 이점을 보완해 원숭이를 강제 진화시키게 되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때 인간이 생겨났고 이들을 통해 지상의 식량과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하게 되었지. 갑자기 생겨난 인간족으로 인해 적지 않게 당황한 reptilian족은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며 지냈었다. 사실 reptilian족은 그렇게 조용한 성향을 가진 종족인데 누군가 자신의 재산,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많은 공룡 무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인간이 아니었다. 영장류 특유의 포악함이 드러나는데 지저인이 제공해준 작은 도구들을 활용하여 공룡 사냥을 나선 인간족. 이때 개빡친 reptilian의 분노는 인간족을 향하게 된다. 발달한 지저인의 과학력으로 인간족의 신체는 강력한 상태. 그런데다 어느 정도 염력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뇌 속의 잠재력을 월등히 높여놓은 상태. reptilian족의 강인한 신체,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족의 정신공격과 교활한 수법에 이겨낼 방도를 찾지 못했다. 끝없이 공격하는 인간족을 피해 후퇴했던 이 reptilian족은 결국에 지하 어느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 피신한 그곳이 지저인이 지상으로 드나들던 지하도시 입구였다는 것. 무장한 지저인들은 reptilian족을 맞이한다. 이때 기계의 모습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나섰어. 진정한 지저인의 모습을 보게 된 reptilian족은 이들이 신이구나, 자신들보다 월등한 존재구나 하고 대번에 느끼게 되었고 지저인의 노예를 자처하게 되는데 사실 인간족에게 멸망을 당하나 처음 보는 신기한, 월등한, 또 무시무시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나 선택이 없었기에 이렇게 reptilian족은 지하에서 지저인들의 수발을 들며 지내게 되었다. 인간과 다르게 reptilian의 강인한 신체 특성상 지하에서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으니 빛을 싫어하고 축축한 것을 좋아하는 지저인과 궁합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어. 그렇게 지저인은 새로운 노예족을 맞이하는 상황. 인간족의 발달은 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도시 입구를 발견한 인간족은 이때 인간들의 과학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상태였지. 이들 위에 누구 없었으니 정글의 사자를 한 번도 못 본 토끼가 왕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야. 무장한 인간들은 지하로 내려갔고 이를 발견한 지저인의 수하들, reptilian족은 인간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 이 상황을 흥미롭게 관찰하던 지저인은 인간들의 강함에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잠재력을 열어둔 인간족, 이들 중 고도의 정신공격이 가능한 이들이 있었는데 불을 다루고 물을 얼리니 지저인이 봤을 때 그냥 아이 장난 수준이었으나 이런 능력에 과학력까지 보조 역할을 하니 그 위력은 생각보다 위험해 보였다. reptilian족이 밀리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어. 지하로 쳐들어온 인간족을 단 한 번에 제압하는 지저인은 인간족을 멸할까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왜 고민거리였냐면 이 땅의 밖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땅덩어리에서 이 땅을 노리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기에 물론 그들은 지저인의 상대가 되진 못했으나 누가 또 알겠는가. 미개한 인간들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그런데다 그 수가 많다면 어쩌면 지저인들 또한 조금의 상처를 감수해야 할 그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으니 인간들의 잠재력에 한계를 두는 일종의 장치를 개방하였다. 지저인과 reptilian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저주파를 땅의 처음부터 시작되는 곳부터 바다 깊은 곳 끝까지 모두 들리게끔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끔 장치를 활성화했어. 이후 인간들은 잠재력의 한계가 정해졌고 반대로 reptilian에게 잠재력이 열리게 되었지. 또다시 지하도시 입구로 무장한 인간들이 쳐들어왔는데 예전과 반대의 상황. 소수의 reptilian 무리가 인간들의 대군을 상대로 학살이 일어나게 된 거야. 가뜩이나 신체적 강함으로 사기캐였던 reptilian에게 초능력까지 부여되니 인간족이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상대가 될 리 없었지. reptilian의 초능력을 활용하여 인간들끼리 내분이 생기게 하는 것 또한 가능했으니 이 정신공격만으로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야. 이런 사건이 있은 후 인간족은 더 이상 신들이 사는 지하 도시 근처에 다가가지 않았고 이곳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금지구역으로 정해졌는데 지금의 미국에 있는 51구역이 그 위치한 그곳이었지. reptilian이 왜 지하에 살고 있게 된 줄 알겠지? 그리고 지상의 reptilian이 활개치고 다니더라도 인간이 못 알아보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인 초능력이 있어서이고 지저인의 기계가 잘 작동하고 있기에 인간들은 reptilian의 실체를 봐도 무의식이 부정하게 된 거야. reptilian을 인간이라 믿는 그런 최면 상태에 있는 거지. 물론 시간이 지나 여기저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인간처럼 하고 다니긴 했지만 인간족을 통제하기 위해 reptilian 중 일부를 인간들의 살고 있는 세상에 살게 했고 그들 중 고위직에서 인간들을 다스리게끔 지상으로 내보냈다. 이를 즐겁게 바라보는 지구의 신, 지하에 계신 지저인들은 아직도 우리네 인간들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 이 땅 밖이 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 다른 땅에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인간족은 나날이 발전하게 되었고, 아니 발전당했고, 인간족을 다스리는 reptilian족, 그리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지하의 신. 뭐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 주변에 보이는 인간들, 이들 중 아주 심심해서 지상으로 외출 나온 그런 생뚱맞은 지저인이 있을지도 몰라. 모든 것들에 무관심한, 아니면 극도로 친절한, 아니면 극도로 거만한 이런 한쪽으로 치우쳐진 성향이 있다면 어쩌면 지저인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그일지 모른다. 그러니
주의하자. 그런데 뭐 주의고 뭐고 할 게 없는 게 미개한 인간이 뭔 짓을 하든 그들은 개입하지 않으니. 근데 근처에 지저인에게 충실한 reptilian족이 있다면 위험해질 상황은 충분히 올 수 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그들이 과잉 충성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아, 너무 떠들었다. 배고프네. 여기까지 할게. 의견이 있거나 상상한 게 있다면 댓글에 흔적을 좀 남겨줘. 좋아요 잊지 말고. 고마워.